안녕하세요. 퇴사의 해부 해설을 맡은 박혜민입니다. 갑작스런 퇴사 소식으로 찾아뵙게 되어 놀란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사실 동기들은 왜가 아니라 언제를 질문했는데요. 사정을 모르는 분들은 충분히 의아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동일한 이야기를 반복 설명할 상상하니 번거로워서 아예 발표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이는 결국 저를 위한 일이기도 합니다. 미래의 지금을 돌이켰을 때 선택을 후회하지 않도록 기록으로서 근거를 남긴 것이지요. 기억은 휘발되고 미화되기 십상이니까요. 모쪼록 흥미로운 감상 되시길 바랍니다. 핵심을 원하시는 분들은 현재 요약 페이지만 보시고 나가셔도 무방합니다. 설명에 앞서서 결코 병원 약사 업무를 폄하하거나 직장을 비방하거나 개인을 욕할 의도가 없음을 밝힙니다. 그저 직장을 계속 다녔을 때의 부작용보다 그만뒀을 때의 이익이 더 크므로 퇴사를 선택한 것이니까요. 제가 생각했을 때 이곳의 단점을 5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비전입니다. N년차가 되어도 업무가 그닥 수월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두 번째로 환경은 개인적인 적성 문제인데요. 집중해서 창조하는 일을 좋아하고 적절한 피드백에 성장하는 저의 기질과 업무 전반이 맞지 않았습니다. 한 가지 일을 끝내고 순차적으로 다음 일을 처리하고 싶지만 불가능했습니다. 바쁘고 시끄럽고 산만한 와중에 일을 정확히 처리하는 데 지쳤습니다. 성과에 따른 적절한 보상이 없는 환경이기도 해서 당근 없는 채찍만 맞았습니다. 세 번째로 사람입니다. 특정 개인과의 갈등이라기보다는 전반적인 성향이 맞지 않았습니다. 사적으로 만나면 좋은 분일지라도 자리가 태도를 결정하기 마련이라서 심하게 독촉한다거나 사소한 일에 집착한다거나 상대를 존중하지 않은 언행이 빈번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노동 강도와 시간은 과한데 노동량의 불만을 상쇄할 만한 급여를 받진 않았습니다. 소위 말하는 금융치료가 불가능했다는 말입니다. 1년의 단점은 육체와 정신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습니다. 골절된 발이 더디 나왔고 주기적으로 족부의 통증이 심했으며 늘 필요한 것이 기본 상태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신적 스트레스가 심했기에 수상할 정도로 자주 울었습니다. 따라서 해결 방안으로 퇴사를 선택했습니다. 입사가 있었으니 퇴사가 있겠죠. 첫 직장으로 이것을 선택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비전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우선 타이틀이 거창한 빅5고 약학 전공을 잘 살릴 수 있는 병원 약사이며 대학원 진학 생각까지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리적 요건도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창경공부는 끝내주고 좋아하는 동네에 살 수 있다는 메리트가 컸습니다. 함께 일하는 사람도 중요한데요. 친한 선배가 근속하고 뜻이 맞는 동기들이 많을 것이라 예상했습니다. 이는 실제로도 그러했습니다. 대한외래는 신설이라 깨끗하며 업무 공간이 넓다는 것도 좋았습니다. 대학병원에 상응하는 복지를 기대하기도 했고요. 지리와 사람은 퇴사 이후에도 소중한 자산이자 자랑이 되었고요. 환경과 복지는 입사에서 누린 혜택이었습니다. 이는 장점입니다. 그렇게 입사한 23년 7월부터 다양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전부 다 설명하기엔 시간이 아깝고 또 곱씹을 가치조차 없는 일입니다. 신입이 입사 초에 겪는 난항이 그렇듯 6개월까지는 내가 부족해서 그렇구나 라고 생각하며 지속해서 노력했습니다. 24년부터 자아가 생겼습니다. 부정한 점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1, 2월은 또 건강상 문제가 겹쳤는데요. 병원에서 일하지만 정작 병을 갈 시간이 없다는 아이러니에 봉착했습니다. 직장 상사의 비합리적이고 감정적인 대응에 스트레스를 또 많이 받았고요. 이때 퇴사를 했어도 참 좋았을 테지만 한 개인 때문에 일을 그만두긴 싫어서 버티고자 다짐을 했습니다. 3월부터는 비전조차 보이지 않았습니다. 5년차 선생님들은 눈앞에 놓인 저희 미래인데 저런 모습이라면 굳이 다닐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현재도 괴로운데 미래까지 암담하다는 결론에 도달하자 퇴사를 결심했습니다. 중이 싫다고 저를 떠나면 안 되겠지만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는 게 맞지요. 저는 근거 중심 약학을 배운 약사이므로 근거에 기반하여 통계를 냈습니다. 우선 노동 강도가 높은 편입니다. 입사 이후 평균 걸음수가 1만 보를 상회합니다. 노동 시간 또한 긴 편입니다. 당직 가능한 주차 동안 실제로 당직한 횟수를 확인하니 80%라는 수치를 확인했습니다. 한 달에 4번은 당직을 했다는 말입니다. 저금통이라 함은 수당으로 인정되지 않고 쌓인 시간들인데요. 제가 초과 근무한 시간은 사실상 140분보다 훨씬 깁니다. 월급은 일반적인 사회 초년생보다 많은 값일 테지만 초임 약사 월급 대비 높은 편은 아닙니다. 노동 시간까지 반영하면 적다고 볼 수 있죠. 앞선 요약 페이지 정신적 부작용 중에서 눈물과 우울이 있었다는 점을 기억하시나요? 약물치료학 주요 우울장애 PPT 중 정상 감정 사진을 참조하겠습니다. 저는 기분 변화가 통상에 비해 크지 않은 편입니다. 보통 노말 무드, 특히 굿타임즈 영역 안에서 상회하고요. 상황에 따라 배드타임즈로 떨어지는 경우가 생겨도 그 폭이 좁고 금방 평균 기분으로 회복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3개월간 꾸준히 배드타임즈와 서브신드로멀 디프레션 사이를 오가는 감정 상태가 지속되었습니다. 노말 무드, 로얼 리밋을 초과할 때도 생겨서 심각성을 인지하고 자가 진단했습니다. DSM-5 진단 기준입니다. 핵심 증상인 우울한 기분과 무쾌락 상태가 지속됐습니다. 입맛이나 수면 패턴에 변화가 생기진 않았고요. 스트레스로 인해서 정신운동학적 이상이 발생했으며 무기력, 무가치함, 집중력 감소 등의 증상을 보였습니다.
자살을 구체적으로 계획하진 않아도 죽음이라는 개념에 대해 반복적으로 생각을 하였으니까 9가지 항목 중 핵심 증상을 포함한 7가지 항목이 양성이라 결론 지을 수 있습니다. 7가지 증상이라면 총 9개 중 5개 이상에 해당하고 증상이 2주 이상 지속되었으며 일상생활의 기능 이상을 초래하였고 다른 기능 장애들을 배제할 수 있고 그리고 적어도 핵심 증상 하나 이상을 포함해야 되는데 저는 디프레션과 언헤도니아 둘 다 포함되었기 때문에 만약에 제가 정신건강의학과에 내원했다면 주요 우울장애 진단을 받았을 것입니다. 양 기자의 모순이라는 책에는 이런 문장이 나옵니다. 무엇이 그렇게 힘들었냐고 묻는다면 참 할 말이 없구나. 그것이 나의 불행인가 봐. 나는 정말 힘들었는데 그 힘들었던 내 인생에 대해 할 말이 없다는 건 말이야. 퇴사를 결심했으니 날짜를 정해야 했습니다. 처음 생각은 1년을 채운 올해 7월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때까지 기다리면 10월 11월 나이트 근무가 코앞입니다. 나이트를 마치면 올해 끝이 거의 다 보이니까 깔끔하게 12월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다가 입사자들과 하이파이브를 해야 하나 고민하며 내년 2월 말까지도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당장이 너무 힘든데 미래도 안 보이며 시간이 지날수록 퇴사하기 더 어려워짐을 체감했습니다. 따라서 가장 빠르게 퇴사할 수 있는 4월 말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조엘 코엔 감독 영화 파고에 나온 장면입니다. 경찰관이 샌드위치를 먹으며 말합니다. 이 아름다운 날에 저는 늦봄과 초여름 사이 계절을 참 좋아하는데요. 앞으로 펼쳐질 아름다운 날들을 버티며 살아내고 싶지 않았습니다. 10년 전 고등학교 1학년 박혜민이 꾼 꿈은 현재의 박혜민이 이루었습니다. 낡은 꿈의 유효기간은 지났습니다. 이제 새로운 꿈을 꿀 차례입니다. 네, 가여운 제가 이제 10년 후를 새롭게 그려나가겠습니다. 마침 방명록에 귀감이 된 글귀가 있어서 공유합니다. 서로의 본질을 아는 사이니까 어떤 변화도 응원할 수 있는 이 관계가 좋다. 방은 다 흰색인데 방에 사는 주인만 검은색 옷이네. 마치 이 종이 위에 사는 글자와 같구나. 그럼 어떤 내용을 적을 거니? 섣불리 단언하진 않겠습니다. 어떤 모습이든지 이룰 테니까요. 어제 출처에 영화가 한 무더기인 것 같지만 재밌으셨다면 오케이입니다. 의문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